네, 교대표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6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공고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바뀌었고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2026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이고요. 딱 오늘 나왔습니다. 네, 27일 오늘 나왔고 사업 목적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중에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 창업자를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비 창업자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규모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뀐 점 중에 하나인데, 원래 작년에는 한 700명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300명 정도로 줄었어요. 일반 분야 110명, 특화 분야 190명으로 해서 총 300명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해졌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원래 예산은 대략 한 연초에 800억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00억이 지금 300명한테 지원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이 남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예산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지원 사업이나 혹은 하반기에 추경 예산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시면 사업화 자금이 평균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왜 4천만 원인지, 이거보다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밑에서 알려드릴게요. 세부 지원 내용을 보시면 사업화 자금이 평균 4천만 원 지원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항목이 시제품 제작이나 지식재산권이나 사업 모델 개선, 마케팅,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원이 총 두 단계로 나눠져서 지원이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비행 구체화를 위해서 시장 조사나 최소 기능 제품을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이 먼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소 기능 제품을 과연 잘 만들었는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판단을 해서 2단계 평가에 선정되신 50% 내외가 추가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작년보다 더 비용이 줄었는데요. 최대 1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1억은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도 평균 6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많이 받으신 분들은 1억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1차에 2천만 원 받고 2차에 8천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받은 거냐? 지원금을 우리가 얼마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1차는 항상 2천만 원을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2차에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필요한 자금이 8천만 원이다. 다만 정부에서 얘기한 이 2천만 원 이외에 6천만 원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실제 1차 성과가 우수했을 경우에 2차로 넘어갈 때 기관에서 원래 예상되어 있던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기관 재량이에요. 2차에서는. 순수하게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부분은 완전하게 기관 재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2차까지 받으셨는데 전체 다 해서 4천만 원밖에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천만 원 받으시고 6천만 원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1억,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해요. 굉장히 상이하죠. 반드시 4천만 원만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거는 한번 알아두고 유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 자격을 제가 위에서 얘기 드렸는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다만 이 기준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나 혹은 공고일이거나 이랬는데 기준일이 바뀌었어요. 2026년도 1월 22일까지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예비 창업자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 한번 해주시고 23일 이후로 1월 23일 이후로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또 지원 대상이 되세요. 이 부분이 되게 좀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인데 이거 괜찮은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내가 조건에 맞다.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폐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리면 1월 28일 이전에 폐업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종 분야로 창업을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종업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 폐업일로부터 3년,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동종업종이라는 게 업태라고 얘기하는 교육 서비스, 제조업이 아니라 교육업 중에서도 학원 교육인지 과외인지 온라인 컨설팅인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종의 코드만 다르면 됩니다. 업종의 코드만. 세세 분류가 일치할 경우에만 동종업종으로 판단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 업종이 겹칠 일은 없어요. 조금만 피해 가셔도 되는 거니까 이 세세 분류, 업종 세부 분류만 구분하셔서 지원하시면 폐업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 분야에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의 여성, 그리고 소셜 벤처로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일반 분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정보통신, 전자전기, 에너지, 뭐 저기 환경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이쪽에 포함이 되고요. 전 기술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화 분야다 보니까 여성 대표님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성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만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소셜벤처 기업을 판별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금을 받으시더라도 이 소셜벤처 기업 판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어요.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는 소셜벤처 기업으로 선정될 거다, 선정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소셜벤처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반 분야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소셜벤처도 그렇고 선정 규모가 많지 않아요, 올해. 특히나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로, 2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새로운 보완책은 있을 거다라는 거. 추가 모집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지원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시던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나온 예비 창업 패키지 더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